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정말 감사 스마일이 20대 때 정말 특전사에서 근무할 때 체력 단련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플랭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졸 타기, 해상훈련, 낙하산 타고 막 열심히 많은 20대 때 훈련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계속적으로 이 신체를 단련을 하니까 그게 뛰어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또 지금의 감스님들 중에서 지금 나에게 또 직면하고 있는 어떤 고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견디는 것이 그걸 갖다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사진으로 대신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방송 전에 폭락이 신혼부부 특징, 신축 입주장의 낮은 전세가로 새삥집에 들어가서 또 새 집에 어울리는 그런 가전가구라든지 또 본인들 상황보다 한 급 높은 지역이라 해서 이제 어깨가 지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공에 맞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2년 후 집주인이 계속 살 거냐고 물어볼 경우에는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5%만 이제 증액해서 협상하고 부족한 전세 증액은 전세대출로 이제 땜빵하면서 즐기면서 2년 더 벌려고 난 후에 개개인권 쓰고 나니까 4년 지난 재계약 도래하고 또 즐기면서 사느라서 4년간 저축계획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제 내가 가진 전세금으로 갈만하고 찾아보니까 눈에 찰 리가 없죠. 눈높이가 신축 대단지에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낍니다. 기존 집보다 컨디션 낮은 집에 쫓기도 이사하게 되면서 이제 상실감과 자존감 하락을 맛보게 되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본인들은 보증금 낮은 월세 살고 가진 전세금으로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를 갭 끼고 사두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때라도 집 살 걸 이해하면서 가정 내 다툼이 잦아진다. 비슷한 시기에 일찍 내 집 마련한 직장 동료나 친구들 보면서 억울해하며 폭락을 외치게 된다. 이 폭락이 신혼부부 특징이라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이걸 보면서 감스님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감스님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내가 이 신혼부부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 젊을 때 좀 헌집, 젊을 때 조금 빌라나 오피스텔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고 또 그때는 좋은 집 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20대, 30대 때 신혼부부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 오늘 감자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디센저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다자녀 특공 1세대인데 이 다자녀가 이 2명의 자녀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 저도 이제 제 친한 친구들에게도 좀 알려드렸는데 감스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친인척 지인분들 계시면 꼭 DMC 센트럴 자이를 청약하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센자가 지금 현재 수색 등산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라는 말씀 드리고 84 C타입 확장형인데 3베이로 되어 있고 약간 구조는 옛날 구조식이긴 하지만 거의 서울은 3베이로 많이 지금 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디센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억 충분히 내년 이맘때쯤 아니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20억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꼭 제 감스님들 중에 이 디센자 당첨자가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제 예감이 있는데 꼭 당첨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창릉 신도시 제가 엊그제 그 향동 바른부동산 갔을 때 창릉 신도시의 이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제가 이제 이 창릉천을 따라서 이게 창릉천이거든요. 제가 창릉천 벨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삼성벨트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정말 들어오게 되면 이 퍼즐이 맞춰져요.
위쪽부터 은평루타운, 지축, 삼송, 신원, 오금, 그리고 원흥역, 원흥지구, 그리고 아래쪽으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맞춰지면서 아래쪽으로 덕은, 우측으로 향동, 그리고 그 우측으로는 상암 DMC.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수도권의 많은 지역을 가보았지만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이런 평지에 뒤쪽으로는 북한산, 앞쪽으로는 한강, 그리고 그 중간으로는 창릉천이 또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창릉천을 따라가지고 이 주거벨트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용산, 그 다음에 상암, 마곡, 불강, 그 다음에 종로, 여의도도 그렇게 멀지가 않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거벨트로만큼은 최고다. 어떤 입지보다 최고다. 여기에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제 인프라만 좀 갖춰진다라고 하면 또 수도권 1순환 매각 순환 고속도로 안쪽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 문상강 고속도로 개통되어 있지만 이 아래쪽으로 현천동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 광명강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광변북로 또 지하로 해가지고 서울 양재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조만간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감스님들 중에서 또 주변에 내 집 마련을 어디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내 노후에, 아니면 내가 자녀를 어디에서 키우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곳을 이 창릉천 벨트, 창릉 3기 신도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화정, 행신, 원당, 윤곡까지 이렇게 딱 보시고 내 자금대로 맞춰가지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다는 말씀 감사스마일이 강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서 제가 이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이 동산동, 흥도동, 그 다음에 뭐 신원동, 지축동, 향동, 뭐 덕은동, 현천동, 여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조선시대 때 정말 그 활터라고 하나요? 그 사냥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개발을 못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모습이 미래신도시가 있어요. 미래신도시가 이제 특전사령부라든지 학생중앙군사학교를 갖다가 이제 이전하면서 미래신도시로 재탄생됐는데 미래신도시가 지금 미래신사선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미래신사선 꼭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쪽으로는 미래신도시를 보시게 되면 서쪽으로는 이 창릉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창릉천 벨트로 해서 정말 앞으로 빠르면 5년, 늦어오면 10년 후에는 서울 주변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주거벨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릴 소식은 GTX 개통 초입기 파주 운정 역세권 집값 들썩이다. 네, 대한경제 멋진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GTX-A 서울 운정구간 개통하기 전에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를 주목해라. GTX-A 서울 운정 개통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킨텍스역, 그 다음에 대곡역, 연신내역 주변을 주목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종점인 정말 이 GTX-A 운정력을 더더욱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작년과 비교하게 되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올랐다고 하는데 아마 개통을 하고 나면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것이다 는 말씀 좀 드리면서 간략하게 오늘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TX-A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 19분입니다. 차량기지에 정차해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제가 실제적으로 차량기지를 가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GTX-A 운정 차량기지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네일리즘이랑 저랑 그때 같이 갔었는데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GTX-A 운정 차량기지 공사 중인 모습 최초 공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브리핑했던 모습.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 개통 준비 이상무로 해가지고 시운전을 갖다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갖다 지금 8월 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달에 GTX-A 영업 시운전도 지금 들어가면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양상일 것 같고요. 또 대곡역에 있는 비밀의 공간과 고속 엘리베이터의 정체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GTX-A 운정 차량 기지 그리고 연말 개통이 먼 1년, 2년, 3년 후의 일이 아니라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빠숑인 방송에 가서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차량 시운전은 8월 1일이라 운정역에서 대곡역 사이로 이제 차량 시운전을 한다라고 제가 이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상을 갖다 보신 분이 7,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갖다 보고 난 이후에 더 확신을 가졌거든요. 여기에 차량이 이미 다 여기에 있어요. 차량 말 그대로 정차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쉬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10대가 지금 있는데 나머지 4대는 어디가 있을까요? 시운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리 감스님들만이라도 좀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최대 수혜지로 GTX-A 운정 역세권인 동패동과 목동동 운정 신도시가 꼽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힐스테이트 운정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평균 5억이 아직 거래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금 들어보니까 5억 넘게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도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에 개통을 하게 되면 이 주변으로 해서 특히 이제 저는 주목하는 게 기존에 있는 힐스테이트라든지 푸르지오라든지 아이파크보다 위 왼쪽 편에 있는 초롱꽃 마을 8단지라든지 그리고 아래쪽에 디에트르 더 퍼스트라든지 A24블럭이라든지 23블럭에 있는 이쪽으로 해서 신축이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이제 GTX-A 운정역 서쪽 편이 더 많은 가격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GTX-A 운정역을 갖다 상부를 또 공원으로 만들고 또 이제 환승을 갖다 하기 너무 편하게 지금 또 그런 계획도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GTX-A 운정역 개통하기 전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실거주든 투자든 지금 GTX-A 운정역 도보로 한 10분 이내 5분 이내면 더 좋겠지만 5분 이내는 안타깝게도 이 주상복합 단지하고 우미린 정도 그 다음에 아이파크 정도나 5분 이내 좀 가까운 단지는 5분 이내 가능하겠지만 10분 이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제가 엊그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그리고 지금 운정역을 관심 갖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나스마일이 유튜브 방송을 정말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그런 구독자라든지 시청 그런 조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양정중앙님이 이제 아름집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강남 테헤란로의 점심시간 모습이에요. 강남 테헤란로의 점심시간 모습이라고 합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대에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운정에서 GTX 타고 환승 없이 23분 만에 물론 올 연말에는 GTX 타고 이제 삼성역까지는 못 내리지만 빠르면 3년, 늦어도 4년이면 삼성역에 내려서 강남 테헤란로에서 점심 먹고 쇼핑하고 올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10년 후가 일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에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삼성역에 내리게 되면 2호선 지금 환승이 또 될 거고요. 그 테헤란로를 갖다 걸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운정역,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까지 운정역에서 7개 정거장을 거치게 되면 되는데 그 시간을 갖다 따졌을 때도 지금 여기서 운정에서 삼성까지는 23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역을 만약에 정차를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한 25분 정도면 충분히 운정에서 삼성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GTX-A의 파급 효과는 많은 분들이 수서동탄 개통을 했는데 별로 운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운행하지 않고 적자라는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이야기에 수서동탄은 배차간기 17분이에요. 근데 여기 운정 서울구간은 6분, 8분 심지어는 공휴일에도 10분 배차 간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14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14대가 상행선 7대, 하행선 7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로 2대씩을 빼놓고 제가 운정역 차량기지에 가서 봤더니 여기에 이제 경수선 공장, 중수선 공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GTX-A 전동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또 말 그대로 이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이 운정 차량기지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대가 만약 10대였는데 만약에 한 대가 고장 나게 되면 이제 그런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뭐 5대, 5대 정도밖에 5대, 5대 정도만 운행을 하더라도 4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GTX-A 서울 운정 구간에 12월 28일 개통을 갖다 할까 말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 계시면 오늘 그런 의구심을 싹 다 날려버리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거냐면 삼성에서 동탄까지 지하철로는 59분 걸리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서울에서 성남까지 58분 걸리는데 지하철로 14분. 서울에서 삼성까지가 40분 걸리는데 이게 서울역 기준이에요. 삼성역까지 5분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고양시에서 아니면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GTX-A를 탄다고 하면 서울역까지 20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20분. 그러면 KTX를 탄다든지 1호선을 환승한다든지 4호선을 환승한다든지 공항철도를 환승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용산까지 용산국제업무지가 또 내년에 또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버스나 아니면 뭐 거기에서 4호선으로 해가지고 환승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여건이 지금 서북부에 갖춰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GTX-A 개통하기 전에 운정 신도시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연신내역 주변으로 해서 환승이 좀 용이한 그런 지역에 꼭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심은 강남에서 저녁은 운정에서 이렇게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통을 갖다가 지금 뭐 착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GTX-B하고 C하고는 정말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 가장 빠른 거다. 정말 만약에 내가 어떤 투자의 그런 개념이라든지 투자의 그런 마인드가 많이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스마일이 지금 이야기 드렸던 GTX-A가 내년에 개통을 하는 게 아니라 올 연말 12월 28일 날 아예 날짜를 고정을 해놓고 지금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삼성역에 가서 이 테헤란로를 갖다가 다닐 날이 머지 않았다. 뭐 5년, 10년이 남은 게 아니라 만약에 이 2호선 연결 통로만 만든다고 하면 빠르면 27년. 그리고 무정차로 이제 뭐 성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용인이라든지 동탄을 갈 수 있는 날도 26년이기 때문에 2년밖에 남지 않았고 더 나가서 이제 저는 지금 평택 지제까지도 아마 연결될 가능성이 정말 높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는 평택에 계시는 분들도 일산까지 파주 운정까지 한 번에 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운정 신도시에서 평택 지제까지 한 번에 가는데 시간이 거의 뭐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그런 시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팩트로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 GTX-A가 개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파주 운정에 직장만 하러 가시는 분들을 욕을 하지는 마십시오. 만약에 올 연말이 돼서 파주 운정에 있는 신축의 8사 기준으로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킨텍스는 15억이 될 거고요. 대곡역이라든지 연신내역을 갖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의 6억, 9억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지난번 빠숑님 방송에 나가서 아예 대놓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고양시에 이렇게 투자할 곳이 많고 삼성뿐만 아니라 창릉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킨텍스, 그 다음에 풍동 2지구까지 지금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된다. 그리고 고양시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교통망이 확충이 되게 되면 직장이나 일자리가 안 생길까요?
그제도 제가 CJ 라이브시티 관련해가지고 고향 시민들이 좀 청원을 좀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파주 운정 신도시에 제 감스님들, 그 다음에 제 방송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은 운정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CJ 라이브시티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운정 신도시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산생활권이에요. 운정 신도시에서 킨텍스역까지 한정거장 5분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로 20분의 올 거리를 5분도 안 돼서 오는 거리가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을 갖다 많이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남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날이 정말 10년이 걸린 게 아니라 앞으로 4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오늘 팩트로 이야기 드리고, 이게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운정신도시에 내 집 마련하고 고양시에 내 집 마련하지 마시고, 개통하기 전에 남들의 관심 받지 않을 때 지금 내 집 마련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4년 후에 6년 후에 웃게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경험에 의해서 전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제가 경험을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중개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드리면서 GTX-A 서울운정구간 개통하기 전에 운정신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지도가 재밌는 지도가 나왔어요. A 노선에서 이 연신에서 삼성 구간이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삼성 구간으로 해가지고 공용으로 또 해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문당 서부 연장으로 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참 재밌는 이 지도에 이걸 보면서 저는 신문당 서부 연장이라든지 서북부에 앞으로 이런 교통망 확충은 예견되어 있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 보시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역세권 단지가 기한되다가 올해는 신규 분양도 적어서 똘똘한 한 채 열풍 아래 희소가치에 올라타면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져 있는데, 역대신이라고 하잖아요. 역세권 대단지 신축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왕이면 감사스마일이 이야기한 대로 귀를 좀 기울여서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지금 관심 가져서 꼭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8월 23일 금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남들보다 좀 빠릅니다. 남들보다 좀 빨라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남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개의치 않고 감스님들께 꾸준하게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할 테니까 저를 믿으시고 의사결정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진심을 다해서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